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데이터 앤드 코드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object라는 얘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약 7시간까지 아니다. 4시간 반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구운 거란 말이에요. 1.5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0.5시간 이제부터 그치, 제게 약 45분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시 퇴근할 수 있는 거. 잠깐만. 어디 보자. 우리가 3시 반 수업이야. 6시 반에 6시 15분에 끝내면 정상 퇴근인 거죠? 그치? 그러면 저한테 약 1시간 10분 정도가 남은 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 다 이거 완성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해갖고 우리가 object랑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살짝 그런 시대적인 차이, 나중에 코드 짜는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미리 준비해 두면 좀 나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살짝 챙겨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 4주차 자료에서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동네인 C랑 비교했을 때 새로운 프로그래밍 동네인 C++의 갖가지 기능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단순히 마치 우리 그 프로그래밍 컴프1처럼 파이썬에 임포트 문도 있어요. while 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걸 내가 언제 왜 써야 되냐와 같은 것들을 납득하는 게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물론 파이썬에도 당연히 21세기에 나온 파이썬에도 당연히 우리 수업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한 수많은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 중에서 문장 적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인 내가 뭐 하고 싶다 할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위주로 작년 1학기에 공부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지고 일단은 이번 세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 애들 중에 그 친구들 중에 좀 더 디테일을 잘 살려가지고 정교하게 적어야 되는 친구들을 구경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행히도 C++ 동네에 있는 뭔가랑 파이썬 동네의 뭔가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컴프1 때 배우지 않은 파이썬의 이런 기능들 이번 수업 들으면서 걔네들도 겸사겸사 여러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빌드업을 지금 약 한 달 정도 기간 들여서 들고 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4주차의 목표는 새로운 단어 클래스랑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어쩌면 수업 시간에 이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오늘 오전반 파이썬 수업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하는 그런 표현해가지고 클래스 인트, 클래스 불 그런 쪽에서 이미 구경해 본 적 있는 이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자, 얘는 근데 사실 오늘 소개만 하고 넘어간다. 이 동네에서 클래스는 이런 느낌으로 다룬다까지만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사실상 중간고사 전까지의 메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요거 인트로를 밟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서 시작해서 요런 거를 확실히 한데 묶어서 클래스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고 나와 같은 느낌까지 챙겨놓고 오늘은 조금 빠르게 퇴근하는 걸 목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코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C 코드 예시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C 동네는 요걸 인간이 해야 돼요. 좀 더 정밀하게는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 학부 연구생이, 내가 지금 박사과정인데 2호학번 학부 연구생이 와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C++를 쓰면 그 친구가 이상한 코드를 적는 것 자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구실이 좀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은 느낌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클래스 세 글자를 이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오늘날 자주 얘기하는 굵은 글씨 단어 클래스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겪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지금 그 구조체 .c 파일 예시 여러분 준비해 두시고 얘를 갖고 와서 구경해 보고 얘기를 좀 더 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뭐를 제가 준비를 해 놨냐. 자, 뭔가 C 프로그램 당연히
만들기 위해서 .c 파일 내용을 작성을 해놨겠죠. 그래서 그 열어보시면 막 제가 주석으로 day-2, day-1, day0, day+1 같은 느낌으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팀플을 하는 느낌으로 지금 소꿉놀이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게임을 여러 개를 다룰 수가 있는 C 프로그램, 사용자가 원하는 번째 게임을 선택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예 이 .c 파일, 요 코드 예시에서는 그 게임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구조체 정의부터 따박따박 해가지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밟아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일단은 3명이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과거에 옛날에 며칠 전에 이 게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를 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게임의 일종인 여러분만의 게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게임, 저는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시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프레스 3 to win이라는 강력한 게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만의 두 번째 게임을 만들기 위한 빈칸을 뚫어가지고 두 번째 선택지도 마련을 해놨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개별 게임 오브젝트들을 준비하는 사람. 내 게임은 어떤 데이터를 써서 진행하고 중간에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작하고 끝날 때 어떤 준비 과정, 마무리 과정을 해야 된다와 같이 내용물 문장들,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 계획해 두는 사람.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게임이 몇 개가 준비가 돼 있다 하면 미래에 이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main이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게 될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3명이서 이 간단한 예시 코드를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을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예시 코드 구경해 온 다음에 정리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c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은 이번 학기 우리 컴프3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시험 문제 낼 거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코드를 외우는 거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슬슬 2학년 수업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슬픈 내용이지만 그래 제가 이거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중간고사 시작하기 직전쯤에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이제까지 출제했던 제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과목들, 모든 수업들 문제지 .pdf 파일을 다 모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전체 공개를 할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에브리타임에다가 우리 뭐 컴프3 이응 지읒 티읒 뭐 기출 구해요 사례함 이런 식으로 코딩 게시판에 올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시험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등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아예 초상향 평준화를 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수업 자료랑 비슷한 수업을 해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컴프3 자체, 이 프로그래밍 3 자체는 작년까지는 자바를 썼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출이라 말할 수 있는 .pdf 파일이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거 구경해 보시면 대충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냈고 와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시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다고 했다가 아직 만드는 중이긴 한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쓰면 여러분이 중간에 아무 때나 내가 지금 여기 내용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할 때 내가 마치 이 코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친구에 대한 주석을 달고 싶다와 같은 느낌으로 슬래시 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새를 못 참고 우리 에이전트 친구가 우리 코드 내용을 읽고 인터넷 한번 갔다 와서 적절한 주석을 달아줄 거예요. 일단은 저는 예시 코드에는 한국말로 주석을 달아줄 거니까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할 때도 한국말 주석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래도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쓰는 어휘들로
각각의 이름들을 구성을 해놨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 친구가 제 원래 의도에 걸맞은 주석 설명을 달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친구의 추가적인 설명을 읽으면서 구경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얘는 이제 겉핥기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나만의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 친구가 이전에 선언 적어둔 거에 입각하면 다음에 적을 문장은 여기겠네요. 는 뒤에다 적을 적절한 수식은 이거겠네요. 와 같이 열심히 참견을 할 거고 이 기능이 아마도 로그인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이면 요거를 완전 무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구체적인 방법 좀 더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GitHub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학생 인증만 받아두면 됩니다. 학생 인증 받는 방법은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증해놨고 저는 이제 그 있잖아요. 선생 인증해가지고 해놨고 저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습실 컴퓨터 쓰는 친구들도 일단은 이 로그인은 본인 계정으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살짝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 이 세계관의 게임이란 무엇인가 구조체 정의를 적고 우리 방금 전 수업에서 나왔던 느낌대로 그런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 칸권을 지키기 위한 오브젝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봐봐요. 요 게임이라는 친구 봅시다. 일단은 지금 봐봐요. 멤버 변수 4개로 돼 있어요. 보시면 하나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자 봐봐요. 선언 읽는 방법. 일단 가장 직관적인 게 가까운 거 먼저 읽는 겁니다. 데이터가 뭐냐라 물어보면 이 친구는 일단 별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냐? 별을 가장 처음에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뭐에 대한 이름이냐? 얘가 배열이냐 변수냐 함수냐를 결정짓는 건 가장 처음에 붙는 게 뭔지만 보면 돼요. 나머진 다 부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는 별이에요. 따라서 데이터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메모리상에 위치 하나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8바이트입니다. 현재 우리 세팅상.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3개 각각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소괄호 막 뒤에 열려 있고 막 자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니셜라이즈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붙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도 별이에요. 포인터 변수입니다. 다만 데이터는 별 붙었고 이 별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그 포인터 값은 캐릭터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과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별이긴 한데 따라가면 왼쪽에 보이드가 있고 오른쪽에 요거가 있으니까 오른쪽 걸 먼저 읽습니다. 이 별은 따라가면 함수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인수로 이렇게 게임 포인터 하나를 받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 함수가 몇 번지에 있는 거냐에 해당하는 메모리상의 위치값을 하나를 담아두기 위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따라서 얘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8바이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게임 구조체는 결과적으로 별 4개를 담아놓기 위한 8432바이트짜리 구조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경해보고 싶다. 그러면 구조체 이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메모리 레이아웃 누르면 실제로 이런 순서대로 8888 4겹 해가지고 이거 막 그거잖아요. 빅맥 같은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구경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4개가 다 별이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이 구조체의 내용물은 전부 다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8바이트짜리 값 4개를 넣어두는 겁니다. 마치 아까 전 예시에서 능력치 하나가 인트값 3개 12바이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얘는 별 4개를 담아서 그 4개를 세트로 다루는 게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일단 봐봐요. 그 이 넷 중에 위에 거 하나는 그거예요. 반자동 방식으로 몇 바이트 칸 잡아가지고 나중에 뜯어서 쓸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캐릭터별로 해놨어요. 밑에 있는 3개는 지금 각각 이니셜라이즈, 런, 파이널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게임을 맨 처음에 시작할 준비를 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는 메모리 위에 몇 번지 있니? 이 게임 한 바퀴를 진행하기 위한 한 판을 진행하기 위한 본론을 한 바퀴 진행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는 몇 번지에 있니?
그다음에 게임 다 끝나고 나중에 뒷마무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이스코어를 담아둔다라든가 서버에다가 기록을 올린다라든가 그런 걸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까 마무리 정리하기 위한 내용물들이 담겨 있는 코드 덩어리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아줄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4개의 별을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게 이 동네에서 게임 하나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구조체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고 싶을 때는 밑에 있는 new 게임이라는 걸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게임은 데이터를 몇 바이트를 쓸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던 그 3가지를 받을 겁니다. 세 함수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받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요 4개의 멤버 변수 자리에 맨 처음에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인수로 다 받고 그다음에 요 내부적으로 이제 에멀록 해가지고 적절한 사이즈만큼 해서 32바이트짜리 한 칸 형성을 하고 그 각각의 자리에 적절한 인수로 받은 걸 활용해서 적절한 값을 담고 다만 이제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저는 8바이트 필요해요 한다라면 나는 요 데이터에다 8을 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에멀록 해가지고 8바이트짜리 별도의 칸을 마련해서 그걸 붙여둘 겁니다. 뭐 그거 제외하면 이전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죠.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모든 이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있는 모든 자리에 적절한 값이 다 담겨 있는 게 확실하니까 그때 이제 출고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손에 포인터 값을 쥐어주는 겁니다.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준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거 하면 되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멀록을 위해서 2번 했으니까 당연히 프리를 2번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용으로 따로 잡아둔 거 먼저 내보내고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 32바이트 요 게임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걸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 원래 담겨있던 값을 따로 정리할 필요는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처음으로 코드 작성한 사람이 해둔 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3주차 내용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까지는 미리 해둔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간 단계에 사람이 해놓은 걸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제가 미리 게임 하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저는 프레스 3 to win이라는 적나라한 이름의 게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시작 준비는 어떻게 할 거며, 게임 한 판은 어떻게 돌릴 것이며, 게임 다 끝나면 무슨 정리 작업을 해야 되냐, 와 같은 것들을 일단은 먼저 함수 정의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충 보시면 이 세 함수들은 전부 다 인수로 별을 하나를 받아요. 그 게임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받습니다. 왜냐? 그걸 열어야지 지금 저 데이터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요. 8바이트짜리든 뭐든 간에. 일단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인수 하나를 받는다고 여러 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네들 봐봐요. 지금 이 이니셜라이즈 이 친구의 목표는 자, 이미 잘 준비되어 있는 32바이트짜리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는지를 나는 요 인수로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지금 예를 들면 데이터가 몇 바이트만큼 공간이 잡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 게임에 적합한 값이 각각의 자리에 담겨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따라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나중에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또는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는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미리 잡아둔 공간 중에 앞에 4바이트에다가 인트 값 3을 담고 스타트합니다. 왜냐? 이 게임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겠죠? 지금 주어는 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걷다 화살표 한 다음에 걔 멤버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적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 한 다음에 잠깐 그러지 마. 한 다음에 보면 멤버 이름 쓸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랑 파이널라이즈 이렇게 4개. 지금은 우리가 저 3개의 함수 포인터 이름을 쓸 일은 없으니까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거기다 앰퍼샌드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포인터 별이 다시 나옵니다. 그거를 원래 캐릭터 별이었을 건데 인트 별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별표를 찍으니까 나는 0번째 바이트부터 0, 1, 2, 3 이렇게 4바이트를 인트 한 칸으로 치겠다. 그 장난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4바이트 자리에다가 나는 인트값 3을 담고 스타트 할 겁니다. 그게 이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니까요. 다만 지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내 게임에 대한 오브젝트가 메모리 위에 이번에는 몇 번지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수로 받을 거예요. 그 인수 32바이트짜리 오브젝트에 대한 인수를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까면 우리가 지금 3개의 함수에 대한 별이 있기는 하지만 걔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이 게임용 데이터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주는 거기 때문에 게임하고 화살표하고 데이터만 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위치에 3을 담을 겁니다. 다만 게임의 적절한 위치에 요 인수 게임으로 특정되는 그 32바이트짜리 공간 중에 적절한 자리에 있는 포인터 값을 써서 그걸 가지고 미리 마련되어 있는 칸들 중에 하나에 3을 담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수로 받아서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게임 초기화는 끝납니다. 그럼 이제 런 부분 볼게요. 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의 본론입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요. 한 다음에 사용자 입력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3을 누르시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패배인 거니까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D로 입력 받아서 그거를 역시나 게임 오브젝트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역 중에 뒤에 4바이트에다가 담아둘 거예요. 역시나 따라가면 얼마든지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얘가 이제 판정하는 그거죠.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왼쪽 거는 대괄호 0부터 시작해서 4바이트. 오른쪽 건 대괄호 4부터 시작해서 4바이트니까 왼쪽은 계산하면 항상 숫자 3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은 계산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결국은 사용자가 3을 고른 게 맞냐를 물어본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맞다면 저 사람은 프레스 3 한 거니까 윈 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해요라고 성공 메시지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거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려운 부분 역시나 다른 부분은 다 별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지난 학기에 봤던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살짝 지금 열심히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저 앰퍼샌드랑 별의 향연 저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저거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돌파할 만한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져갈 만한 건 또 여기에요. 자, 지금 봐봐요. 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입장에서는 그 인트 값 3, 이 우리 게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지 역시나 모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에몰로그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인수로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 게임용 게임 오브젝트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를 인수로 받고 거기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내가 위에서 이니셜라이즈해서 아마도 미리 담아놨을 인트값 3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담겨 있을 테니까 꺼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두 개가 동등하냐를 재는 게 이 게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코드란 말이에요. 넣는 하는 게. 그게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요 인수 이름 게임이 여기저기에 다 껴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짜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은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나중에 게임 하나가 4GB, 10GB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막 스팀이라는 그런 데서 게임 다운로드 하면은 막 100GB 다운로드 받는 게임도 있잖아요. 걔네들 생각하면 이런 느낌으로 어떤 친구들은 단순히 여기다 선언 적어가지고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강력한 친구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뭐 못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여기까지 하면 게임 한 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지금 되게 뻘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인트 두 칸만큼 인트 두 칸으로서 미리 잡아놨던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finalize는 거기에 막 3도 담겨 있고 사용자가 고른 숫자, 개인정보 같은 것도 담겨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8바이트를 생으로 지금 더블값 0을 담아서 모든 바이트를 다 0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괄호 0부터 대괄호 7까지 전부 다 8개 바이트가 전부 다 0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데이터 정리 과정이 끝이 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3개의 함수는 별개로 작성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만약에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다라면 이렇게 2개의 함수를 역시나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컨스트럭트 해가지고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게임,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에 적합한 값들이 담겨 있게끔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출고를 하는 느낌의 new 어쩌고라는 함수를 함수 정의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호출하는 쪽에서 인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항상 8바이트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데이터용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니셜라이즈 해야 되는 타이밍, 그러니까 게임 시작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에 내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해 놓은 바로 그 함수로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게임 본문도 내가 준비해 놓은 그걸 할 거고, 마지막 정리도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친구를 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써가지고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이니셜라이즈해서 내 손에 쥐고 이걸 바로 리턴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납할 때도 이제 추가적인 반납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건 특별히 없어가지고 그냥 딜리트 게임 동등한 느낌으로 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역시나 두 번째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작성한 거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나중을 위해 준비해 둘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라 보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이 납득이 된다라면 여러분이 이제 요 예시에 두 번째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 누르는 게임 말고 좀 더 그럴싸한 게임 해보고 싶다. 파이썬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게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 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절한 문장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돼 있고 그렇긴 한데 뭐 오늘 일찍 집에 가고 싶을 거잖아요. 아직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서비스용 함수들 내용물은 그 마이게임이라는 친구도 결과적으로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과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하게끔 지금은 일단 꾸밈새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에 있는 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잘 적으셨다면 요 뉴 게임 호출식을 지금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수식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의 게임용으로 고쳐가지고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놨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 C 프로그램 세상에는 게임이란 무엇인가 정해놓으신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명의 프로그래머 뭐 저 혼자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 구체적으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을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세세한 코드 적어 놓고 그게 다 반영돼 있는 그래서 나중에 게임 얼마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오브젝트 하나를 준비해 두는 부분까지 신경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게임마다 한 명씩 있겠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미래 시점이라고 우리가 여길 겁니다. 나중에 내가 대학원생일 때 학부 연구생이 작성할 코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작성할 거냐? 이 C 프로그램 자체를 의미하는 메인 함수 정의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전달을 받았어요. 지금 게임 2개 만들어 놨고 사용자한테 선택하라고 해서 사용자가 1 엔터 치면 저거 하고 0 엔터 치면 저거 해라 와 같은 식으로 전달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GPT의 도움 받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게임의 종류는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게임 2개를 다룰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별 2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선언을 적어 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0번째 게임 오브젝트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용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갖고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번째 게임은 여러분이 집에서 만들어 볼 그 나만의 게임 해가지고 오브젝트 하나 생성해서 담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0번째 게임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 게임 여러 번 하고 싶을 테니까 반복 흐름 넣어뒀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서 적당히 입력 받아가지고 초이스 자리에는 이제 0 또는 1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0 하고 엔터 쳤다라면 나는 배열의 0번째 칸에 담아둔 별을 써서 0번째 게임 오브젝트를 손에 붙잡고 그걸로 저 사람이 고른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을 돌릴 거예요. 저 사람이 한 판 할 수 있게 함수 출식을 순차적으로 계산하게끔 적어줄 겁니다. 저 사람이 1 하고 엔터 쳤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만든 여러분만의 게임을 한 판 플레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 위에까지는 이제 뭐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등등에서 나왔던 그런 프롬프트 보여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요 아래 부분이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 우리가 미리 골라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이게 만약에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이라면 그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initialize, run, finalize 이렇게 세 개를 순차적으로 호출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세 줄이 지금 핵심이라 보면 돼요. initialize 먼저 하고 run 하고 그 다음에 finalize를 합니다. 네, 지금 왼쪽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변수 이름이 적혀 있고 괄호 안에도 이런 느낌으로 변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아무튼 요 파이널라이즈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 게임 끝나고 데이터 정리하는 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바깥쪽 와일문을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적절한 타이밍에 그 new 해갖고 만들어 놓은 친구들에 대한 딜리트 어쩌고 이제 그 친구들을 파괴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고 퇴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대충 설명했으니까 요거 한번 다짜고짜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컨트롤 F 누르면 빌드 한 다음에 실행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할 게임 번호 입력하세요. 지금은 사실 0이든 1이든 뭘 하든 똑같긴 합니다. 0 엔터 치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의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을 지금 끝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 출력 듬뿍 하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run 내용물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3을 입력하래요. 3 누르고 엔터키 치면 훌륭해요. 전 정답을 맞췄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그래서 정리했고 다시 한번 와일문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번째 게임을 여러분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3을 입력하세요. 이번에는 5 입력해 볼게요. 아쉽네요 하면서 이번엔 또 패배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메인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가 지금은 잘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C 프로그램 전체는 완벽하게 잘 동작을 합니다. 3명이 팀플을 해가지고 그 3명의 노력의 결과가 여기 지금 잘 반영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심심하면 나만의 게임 살짝 숟가락 얹어가지고 4인 플레이를 해봤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이거 죽이고 싶으면 뭐 컨트롤 C 해가지고 끈다라든가 아니면 X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 아마도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상황에서 뭐 맨 처음에 말했던 게 기억이 아물가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요 함수는 뭐 하는 함수예요. 요 중괄호 나중에 이런 용도로 쓸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한 건 그렇게까지 납득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본론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하면 되죠. 뭐 입력받고 if문 해갖고 검사해서 만약에 맞으면 정답, 그 다음에 아니면 else 부분 이렇게 해갖고 오답 출력하고 끝나고 되게 단출해 보였잖아요, 그렇죠? 파이널라이즈 부분도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대충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그래 전반적인 부분들 그래 요런 거 new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요런 거 미리 준비해 둔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은 당연히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전용 데이터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전용 함수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세트로 다뤄야 됩니다. 걔네들 다 위에 따로따로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연계해가지고 다뤄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써서 메인 짜는 입장에선 편하게
그 오브젝트를 생성해 갖고 쓰도록 하는 게 아마도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도 여러분이 거기까지 신경 써주는 거, 그러니까 어제 시점,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 요거까지 해두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함수 정의 3개 내용을 채우고 그 다음에 뉴 게임 호출할 때 제 게임은 32바이트만큼을 써요. 제 게임은 4바이트만 쓰면 충분해요. 와 같은 식으로 숫자 정하는 거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오다가 지금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느낌이 든다라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온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설명해두고 정리 슬라이드 살짝 구경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프로그램은 여러 게임들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런타임에 직접 키보드로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게임 하나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게임 오브젝트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위에 32바이트만큼의 공간이 2개 잡혀 있어요. 하나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전용, 하나는 마이 게임 전용, 여러분만의 게임 전용이에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봤을 때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값입니다. 3개는 코드 덩어리에 대한 포인터 값이었습니다. 일단은 셋 다 지금 눈으로, 아니 4개 다 여러분 눈으로 구경했을 때 그렇게까지 개별적인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 게임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담았다가 꺼내 쓰기 위한 완전 별개의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캐릭터 포인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되냐, 어디 있는 코드 실행하면 되냐, 이 게임 한 판 실제로 본론을 플레이하려면 어디 있는 코드 실행하면 되냐 등등을 의미하는 3개의 각각의 코드 덩어리,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포인터 값을 새 이름의 멤버 변수 자리에다가 담아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어볼 만한 게 여전히 각 오브젝트에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별들, 포인터 값들만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이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게임이 돌아갈 거냐, 그 코드들, 그 명령어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 밖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미리 그 중간 프로그래머가 미리 본인이 직접 그런 어려움, 걔네들을 항상 같이 세트로 다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new 어쩌고 함수 정의 적을 때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에 이 게임의 흐름은 내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한 이 세 함수들로 구성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세 함수들에 대한 적절한 포인터 값을 지금 에몰록 해갖고 만들고 있는, 지금 반자동으로 새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의 각각의 멤버 변수 자리에 담아놓고 그걸 리턴해서 메인 짜는 프로그램한테 출고를 함으로써 그 오브젝트가 곧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한 세트가 되게끔 구성했다 봐주시면 돼요. 내가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랑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코드 덩어리를 전부 다 준비해 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다르겠죠.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코드랑 5를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코드, 다른 게임용 코드는 당연히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보장되니까 나는 내가 만든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만 담아두도록 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집에서 내 게임을 구성한다면 여러분은 이 5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야 될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run 하는 방법, finalize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용으로 세팅되어 있는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출고하는 new my game이라는 친구. 그거에 대칭되는 저 사람이 다 썼을 때 반납하면 내가 적당히 뒷정리를 대신해주는 딜리터 어쩌고 친구. 함수 정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어차피 그 멤버 변수 데이터 써가지고 수동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이트만큼 칸 잡아갖고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 5 함수들의 내용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어떤 느낌으로 수식을 적어가면서 구성하게 될 건지를 살짝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아까 전에 살짝 같이 예시 코드에서 강조했던 우리 게임의 본론에 해당하는 여기저기에 찍혀 있는
이런 느낌의 수식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앰퍼샌드가 들어갔네, 별이 들어갔네는 사실 되게 부수적인 거예요.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여기저기 인수 이름 게임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도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뒷내용으로 이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얼마든지 나만의 게임까지 잘 구성해놨다. 그 다음에 new 어쩌고 딜리트 어쩌고까지 잘 만들어놨다. 그러면 컨트롤 F5 눌러서 이제는 1 하고 엔터키 치면 여러분의 게임을 마치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처럼 한 판을 플레이를 성공적으로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while문 내용물 코드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가 1 하고 엔터 친다라면 이번 게임, 요 게임 언더스코어 셀렉티드가 이번 게임을 의미하는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별 붙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1 하고 엔터 쳤다면 1번째 게임을 내 손에 쥐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새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준비한 코드를 여러분이 준비한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준비한 데이터를 연기해 가면서 한 판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고 왔어요. 아마 귀찮을 것 같으니까. 간추려 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괄호 1 해서 여러분 게임 지금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고 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간 적법하게 파괴가 된다라고 칩시다. 맨 위에 줄이랑 맨 아래 줄은 일단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네 줄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각 문장들 의미 살짝 떠올려 보면 그죠? 맨 위에 거, 맨 아래 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1 하고 엔터 쳤다라는 걸 전제하면 이 줄도 역시나 납득이 될 겁니다. 이번에 실행할 게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게임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째 친구를 쓰겠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본론 코드를 돌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봐봐요. 화살표 뭐 이전에도 봤듯이 여러분 그 담겨있는 뭔가를 쓰는 거잖아요. 점 연산자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게임의 이니셜라이즈를 쓰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도 지금 동일한 느낌의 이번에 선택한 게임을 의미하는 수식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더 그래요. 요 위에 거, 중간 중 거, 맨 아래 거는 그렇게 넘길 수 있을 거고 요거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 이렇게 적지 않으면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살표 왼쪽에 적혀 있는 수식과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수식을 동등한 오브젝트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으로 적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 전체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저 두 이름을 그러니까 왼쪽에 적은 저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괄호 안에 적어둔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거냐? 두 개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왼쪽 거 먼저 보면 자 당연히 내 게임용 오브젝트에는 내 게임용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 메모리 위에 40번지 있어요. 런 하는 방법 80번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세팅해둔 new 어쩌고 해서 세팅해둔 내 게임용 코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포인터 값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 게임을 실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내 게임의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냥 이니셜라이즈가 아니라 내 게임용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그 8바이트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포인터 값에 기반해서 어딘가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겠다 라고 우리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화살표 연산자, 점 연산자를 섞어서 수식을 적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내 게임이 아니라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 오브젝트를 붙잡고 거기서 함수 포인터 들고 와가지고 실행하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닌 완전히 다른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내 게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문장들이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임 거가 아니라 내 게임에 대한 버전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수식은 저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자 여기는 이제 결국은 함수 호출식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적은 건 당연히 인수 자리에 이걸 담고 내가 저기 있는 코드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담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메인 짜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선택해가지고 들고 있는 내 게임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인수 자리에 담고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위에서 계속 봤었던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인수 게임에는 내 게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반드시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화살표에서 데이터를 쓰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내 게임용 데이터 영역에 있는 우리가 미리 세팅해 둔 3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고른 값을 담기 위한 4바이트 여백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하나를 넘겨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쪽에서 까서 쓰게 되는데 여기도 내 게임용 오브젝트를 줘야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오브젝트를 담아갖고 주면 오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걔는 내용물이 다르니까요. 내 게임용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다만 내 게임용 함수가 내 게임용 데이터를 인수로 받아서 거기 있는 걸 뜯어가지고 적법하게 활용해 가면서 게임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양쪽에 둘 다 내 게임, 이번에 선택한 게임과 관련 있는 수식을 적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둘 다 딴 거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심각한 부분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이 세 줄을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왜냐?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 내 입장에서는 3을 누르는 이기는 게임도 만들어놨고 그 마이 게임, 나만의 게임도 지금 만들어둔 거예요. 그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1하고 엔터를 쳐서 나만의 게임을 지금 선택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느낌의 문장들이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여기는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과 마이 게임용, 나만의 게임용이요. 근데 지금은 나만의 게임을 한번 실행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만의 게임용 이니셜라이저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누구용 이니셜라이즈, 누구용 런, 누구용 파이널라이즈와 같은 어떤 게임에 대해서 무슨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게임 오브젝트 안에 내장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어떤 오브젝트를 털고 거기 안에 있는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고른 게임, 달리 말하면 1번 게임에서 나만의 게임을 까서 화살표를 해서 깐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나만의 게임용 이니셜라이즈를 지금부터 내용물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자, 요거 점 연산자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미 자주 봤죠. 타임.슬립이나 랜덤.웬드인트. 여기도 일단은 저 화살표 연산자를 동등한 느낌으로 들고 가셔도 큰 지장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필수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제 저기 우리 대학원생 친구가 적어놓은 우리가 대학원생이네요. 아무튼 간에 박사과정인 우리가 적어놓은 이니셜라이즈 마이 게임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걔는 당연히 내 게임용으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손에 쥐고 동작을 했을 때 잘 작동하도록 지금 설계를 해둔 겁니다. 그 안에 까보시면 아까 봤었던 그 게임 화살표 데이터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내 게임용 코드 덩어리인데 내 게임용 데이터, 좀 더 거시적으로 말하면 내 게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오브젝트를 인수로 받았을 때만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나만의 게임용 오브젝트를 담아가지고 스타트를 하게끔 수식을 저렇게 적어야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완전히 남의 거 게임, 다른 게임 오브젝트를 낀 다음에 게임 스타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게임용 코드 덩어리랑 내 게임용 데이터를 한데 묶어서 세트로 다뤄야 한다는 건 자명합니다. 왜냐? 게임마다 데이터 어떻게 다루는지, 게임마다 코드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하는지가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식은 왼쪽 오른쪽에 동등한 수식을 적어야만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기 먼저 까봅시다. 비슷한 느낌으로 자, 이거는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괴하는 쪽에도 일종의 일관적인 대칙성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고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new my game 해서 나만의 게임용 오브젝트를 딱 만들어 놨다. 그 다음에 걔를 이제 파괴를 하고 싶어요. 내다 버리고 싶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파괴할 때도 delete my game 해가지고 내 게임용 정리 방법을 써서 정리를 해야지 제가 여러분이 아닌 제가 만들어 놓은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용 딜리트 호출해 버리면 역시나 얘에다 오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정한 사람이 같이 정해둔 파괴하는 방법을 따라서 딜리트를 하는 게 그 오브젝트를 파괴를 하는 게 아마도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의미 측면에서는 지금 뭐 그 있잖아요. 이전에 살짝 나왔던 형식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요 위에 줄이랑 아래 줄도 대충 페어링을 해주는 게 아마도 나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적어야 돼요. 위에 아래 동등하게 페어링 되게 대칭 되게 잘 적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C 동네에서 저거 페어링 맞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상한 거 집어넣는다라고 즉시 빨간 줄 그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규칙들, 이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이 C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게임 두 개를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잘 적어야 되는 걸 인간이 신경을 써서 잘 적어야 돼요. 메인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생 30대인데 여러분보다 약 8살 정도 어린 학부 연구생이 이거를 100% 확률로 잘 적어야지만 우리 연구실의 프로젝트가 잘 동작하는 겁니다. 학부 연구생한테 연구실의 미래를 맡기는 그런 곳이라면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연구실이 흥하고 망하는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막 목숨을 잃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는 상황에서 C++는 이런 솔루션을 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코드는 C 코드입니다. 1970년대 코드예요. 반면 이제 1980, 90년대 C++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한테 요구하는 코드를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왼쪽 버전, 원래 버전이랑 동등한 코드를 오른쪽 버전처럼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게 C++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슷한데 살짝 다르잖아요. 일단은 차이점을 조금 짚어보면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 저 함수 호출식에 함수 이름 왼쪽에 적는 수식과 그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는 수식이 동등한 오브젝트가 나오는 수식이어야 된다는 조건은 얘는 진짜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도록 해놨습니다. 괄호 안에다가 왼쪽 수식을 적지 않아도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화살표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인수 자리에 넣어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0번째 인수 자리를 따로 그런 용도로 마련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 항상 세트로 써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생략해도 돼요. 항상 똑같이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도 되도록 풀어놨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반자동 방식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별도의 new라는 키워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할 건데 얘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식을 적으면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적절한 지금 같은 경우는 나만의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코드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그 내용물을 실행해 갖고 오브젝트 하나 실제로 만들도록 컴파일을 해줘요. 그 친구가 자동으로 골라줍니다. 아까 전처럼 자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것처럼 컴파일러가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칭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만든 오브젝트를 파괴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직접 함수 출식을 적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딜리트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 오브젝트 나 지금 이제 필요 없어 파괴할래 와 같은 식으로 적어두면 역시나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얘 맨 처음에 생성할 때 어떤 코드를 썼지? 아, 나만의 게임용 생성을 위한 코드를 썼구나. 따라서 이번에 이 친구는 나만의 게임용 딜리트 어쩌고 기능 코드 덩어리 실행하면 되겠구나와 같이 적당히 페어링이 되게끔 코드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컴파일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C++ 동네에서 나중에 코드 짜는 프로그래머는 똑같은 거 또 적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아래 대충 대칭 맞춰갖고 잘 적어야 된다라는 거 본인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먼저 코드 짠 프로그래머가 잘 준비만 해두면 나머진 컴파일러가 알아서 골라주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름 이제 C++가 나온 이후 시점부터 좀 더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쓰고 있는 윈도우라는 친구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맥북 쓰는 친구들 그 맥OS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일단은 요 C++라는 친구를 써갖고 지금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대학원생을 쓰진 않겠죠. 학부연구생 쓰진 않겠지만 대신 거기는 수천 수만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C++를 쓰는 거에 대한 장점은 결국은 요약하면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메인 함수 정의를 적을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 반드시 똑같이 적어야 되는 걸 이상하게 적는다라든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을 대폭 차단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C++가 가져가는 장점이었고 이게 나름 중요했기 때문에 대세가 됐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결국 오류의 대부분은 오타로 인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머리로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오류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아예 코드 자체를 못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해는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C 컴파일러 동작하면은 나 이거 과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난 잘 적은 것 같은데 단축키 눌러갖고 실행하면 이상하게 동작한다라든가 그래갖고 원인을 이제 찾아보고 막 디버깅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딘가에 내가 글자 하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해놨다라든가 좌항 우항을 뒤집어서 적어놨다라든가 같은 나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여기저기 적혀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의 대부분은 오타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프로그래머가 키보드를 덜 쳐도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대면 망가집니다. 저 사람이 손을 덜 쳐도 동등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서비스를 언어 자체 내지는 컴파일러가 서비스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편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방금 본 것처럼 C 문법상으로는 이렇게도 적어도 되고 저렇게 적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빨간 줄 그어주지 않습니다. 컴파일 오류 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의미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목표에 맞게 동작하려면 반드시 동등하게 적어야 할 만한 상황에서는 일단 그 상황에서 동등하게 적지 않았을 때 우리 입장에선 오타인데 그거를 컴파일러가 잡아주는 게 여간 잔망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동료가 디버깅 진짜 잘하고 막 조금만 들여다봐도 오타를 바로 이거 다른 그림 찾기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걸 잘 찾아내는 친구가 동료이지 않은 이상 C를 쓰는 것보다는 C++를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최종적으로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방금 봤던 서로 연계되는 데이터 코드를 함께 다뤄야만 정상 동작하는 그런 문장을 작성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우리 새로운 단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지금 약 20분이 남아있는 거고 오늘 대충 한 10분 일찍 끝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자, 우리 3주차 수업 시간에 봤었던 이 오브젝트의 주요 권리들 중 하나인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는 당연하게도 서로 연관된 데이터 코드를 항상 한 세트로 다루는 게 포함돼요. 이거는 명령어 스케일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방금 본 것처럼 뭐 함수 스케일에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C 동네처럼 int 2칸 붙잡고 너네 8바이트니까 더블 한 칸으로 지금 쓰겠어 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면 뭐 그렇게 원한다라면 할 수도 있지만 요 오브젝트의 권리 측면에서는 권리 침해다 이겁니다. 두 명을 한 명으로 치는 거잖아요. 합성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자, C++의 클래스는 이러한 오브젝트들의 권리를 손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일종의 정책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녀야 할 데이터 코드를 동일한 형식 소속으로 묶어두고 나중에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소속 관계 측면에서의 묶음을 본인 마음대로 풀기 어렵도록 막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어려운 얘기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자, 요 소속이니 뭐니 하는 건 다음 주 이후에 천천히 구경해 보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먼저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가 얘랑 얘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법임과 같이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컴파일러는 그걸 먼저 읽습니다. 그걸 납득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코드 짜는 후배 친구의 메인 함수 정의를 컴파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당연히 이거 요즘 GPT도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약속 이렇게 부탁해두면 그 부탁이 반영된 답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C++ 컴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인 함수 정의 내용을 보다가 이게 일반적인 C++ 코드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리 코드 짜둔 프로그래머가 이거는 안 돼요 라고 미리 규칙을 정해놨다라면 그 사람이 정한 규칙이 입각해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한테 꺼지라고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트로 다뤄야 하는 걸 지 맘대로 풀어서 쓰는 걸 막는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축약해서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클래스라는 단어 CLASS 파이썬에서도 본 것처럼 다양한 동네에서 구경해 봤을 수 있어요. 요 세 단어가 보인다라면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코드를 하나의 세트로 바라본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데이터 N 코드 정도로 얘도 일단 한 줄로 요약해두고 다음 주로 넘어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C 동네에서 구조체 아까 전에도 봤지만 구조체 정의 중괄호 내용을 보면 걔네 전부 다 결국은 별이었잖아요. C 동네에서 말하는 새로운 형식, 구조체 형식 그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걔네랑 연계되어 있는 코드 의미 관점에서는 들고 갈 수 있지만 그걸 강제해 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나중에 연계를 해서 써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함수 출식을 잘 적어야만 했어요. C++는 그쪽에 대해서 미리 이 데이터, 이 멤버 변수들은 이 함수들이랑 같이 써야만 함과 같이 미리 고정을 시켜주는 게 여기까지가 우리 편이고 저기서부터는 상대편임과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선택을 미리 해두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중요한 키워드 클래스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한 2가지 길목을 구경해 본 겁니다. 요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컴퓨터과 AI과 친구들도 보통 2학년 때 요거를 경험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거 가져가는 게 대충 순리를 따르는, 그러니까 21세기 메타를 따르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친구들 수업 해봤단 말이에요. 실습 조교로도 해봤고 강사로도 해봤는데 그쪽도 이제 죽을 맛입니다. 뭐 언제 군대 가니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2학년 친구들 보통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일단은 몇 번 더 들으면 납득이 될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로 놔두고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전에는 요 두 줄 정도만 일단 챙겨두고 가시면 좋겠다가 제 의견인 겁니다. object는 옛날에는 따로따로 우리가 다뤘었던 값이랑 그 값이 담겨있는 칸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클래스는 우리가 어떤 뭐 덩어리 데이터랑 그걸 나중에 연계해 갖고 쓰기 위한 코드를 이전까지는 그냥 별개로 두고 나중에 합체를 했는데 클래스는 그 둘을 아예 미리 합체를 시켜놓고 서로 같은 소속으로 묶어놓고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친구다. 방금 전 거조차도 잊어주셔도 좋아요. 여기 적혀있는 저 두 등식 정도까지만 외워두고 이번 학기를 한번 견뎌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C++ 코드를 구경해 볼 거예요. 드디어 재밌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요. 제가 아직 영상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2학년 친구들이면 아마 그 GitHub 학생 계정 가입하는 방법 대충 이제 구글에 물어보면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메일 주소 등록하면 아마 해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2026 설치해서 내 노트북으로 로그인 한번 해보고 그 제가 몇 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훈수의 즐거움을 살짝 같이 다음 주부터는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상식적인 C++ 코드 작성할 예정이니까 그거 살짝 한번 준비해 보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